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한국 가요계의 정말 살아있는 전설이죠. 나훈아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58년이라는 긴 가수 생활을 최근 마무리하셨는데요. 보내주신 요청대로 그의 정말 파란만장했지만 또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를 좀 솔직하고 정확하게 핵심만 딱 집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나훈아 씨의 생애 요약부터 시작해서 아주 상세한 경력 기록, 그리고 최근에 큰 화제가 됐던 은퇴 콘서트 분석, 또 전 부인 정수경 씨 인터뷰 같은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정말 폭넓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른바 가왕, 이 가요계의 황제라고 불리는 분의 여러 면모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본명이 최홍기 씨, 부산 출신이시고 어릴 때부터 좀 끼가 남달랐다고 하죠.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좀 흥미로운 게 그 출생 연도가 1947년이다. 아니다, 1951년이다. 이런 설도 있고 데뷔곡도 좀 그래요. 1966년 천리길이라는 기록도 있고 1968년 내 사랑이라는 기록도 있고요. 맞아요. 시작부터 뭔가 좀 베일에 쌓인 듯한 느낌이 있죠. 전설적인 경력의 시작이랄까요? 네,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나훈아 씨의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아, 그럼요. 70년대는 남진 씨와의 그 라이벌 구도, 이건 빼놓을 수 없죠. 그러면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 고형력, 정말 명곡들 많이 발표하셨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냥 노래만 부르신 게 아니라 이분이 직접 만든 곡이 800곡이 넘는 싱어송라이터라는 사실이에요. 와, 800곡이요? 진짜 대단하네요. 네, 엄청난 거죠. 창작력도 그렇고 음악에 대한 어떤 주도권 같은 걸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특히 한국 민요의 바탕을 둔 특유의 꺾기 창법 있잖아요. 목소리를 아주 섬세하게 꺾어서 감정을 막 극대화하는 거. 네네. 그게 정말 독특하죠. 그렇죠. 그게 당시 유행하던 일본 엔카 스타일하고는 또 달랐어요. 그래서 트로트라는 장르에 한국적인 정서를 아주 깊게 새겨 넣었다, 이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자료에서도 그의 음악이 당시 고향 떠나서 힘들게 살던 서민들의 마음을 많이 달래주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정말 음악으로 시대를 위로했군요. 근데 가수 활동 중에 공군 복무도 하시고 배우로도 활동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1972년에는 공연 중에 피습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도 겪으셨고요. 네, 정말 큰 사건이었죠. 그 이후로 방송 활동을 좀 줄이시면서 뭐랄까 신비주의 전략을 좀 쓰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2008년에 그 루머 해명 기자회견, 그때 정말 파장이 컸잖아요. 기억나죠. 대단했죠. 그리고 나서 11년이라는 긴 공백기를 깨고 2017년에 정말 화려하게 컴백하셨고 2020년에는 KBS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콘서트. 와, 그 열기가 정말 대단했죠. 네, 비대면이었는데도 그 열기가 화면 너머로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가수 생활하시는 동안 대통령이 11번이나 바뀌었다고 하니 와, 정말 그 세월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이런 굴곡진 삶, 또 그걸 딛고 일어서는 모습들이 아마 청취자께서 듣고 싶어 하신 그 감동적인 이야기의 한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또 개인적인 삶의 굴곡도 상당히 깊었죠. 3번의 결혼과 이혼을 경험하셨으니까요. 자료에 보면 배우 김지미 씨와의 관계도 나오는데 법적 혼인은 아니었지만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전 재산을 위자료로 주었다, 이런 일화도 있고요. 오, 그런 이야기 있었군요. 네. 그리고 이제 자녀를 둔 마지막 부인 정수경 씨와는 꽤 긴 법적 다툼 끝에 2016년에 이혼하셨죠. 그 정수경 씨 인터뷰 자료를 보면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거나 생활비 지원 문제, 또 2008년 기자회견이 가족에게 상처를 줬다는 주장,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더라고요. 공적인 모습과는 또 다른 그런 개인적인 아픔들이 있었군요. 이런 시련들이 그의 인생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58년 음악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한 콘서트 투어 고마웠습니다. 이 콘서트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네. 자료에 보면 그 시작을 기차 여행 영상으로 하고 또 잠수하는 모습으로 공백기를 표현하고 이런 연출들이 아주 인상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른이 넘으신 나이에도 그 에너지가 서울 공연에만 6만 명이 모였다니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팬들하고 스태프들한테 감사 인사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도 있었고 또 은퇴하면 뭐 하고 싶냐니까 장날에 막걸리 한잔 하고 싶다. 이렇게 소박한 꿈을 얘기하기도 하셨고요. 아,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마이크를 드론에 실어서 떠나보내는 장면, 그게 참 아, 네. 정말 상징적이었죠. 자신의 분신 같던 마이크를 그렇게 보내는 모습이 긴 여정의 마무리를 보여주면서 깊은 여운을 남겼다고 자료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정치권의 분열 상황을 좀 강한 어조로 비판하셨다고 해요. 뭐 서로 잘못했다고 거칠게 몰아붙인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랑 갈라치기를 지적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물론 이 내용은 저희가 받은 자료에 근거한 전달이고요. 저희가 어떤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럼요. 중립적으로 전달해야죠. 네. 근데 어쨌든 은퇴 무대에서까지 그렇게 논란을 감수하고 자기 목소리를 냈다는 건 뭐 그만큼 그의 영향력이라든지 또 어떤 소신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자료에는 그 발언이 현실 정치를 너무 단순화시킨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함께 언급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청취자께서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를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쭉 짚어보니까 나훈아 씨의 삶은 정말 성공과 시련, 영광과 논란이 계속 교차하는 한 편의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개인적인 고통이나 루머, 긴 공백 같은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나서 수십 년 동안 대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가황이라는 자리에 오르신 거잖아요. 그 여정 자체가 정말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그 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던 그의 음악, 그리고 마지막 무대까지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의 어떤 헌신을 보여주는 거죠. 네, 여러 논란이 있긴 했지만 거의 60년 가까이 자신만의 길을 꿋꿋이 걸어오면서 시대를 노래한 그의 어떤 끈기, 열정, 이건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약하자면 나훈아 씨는 정말 독보적인 싱어송라이터로서 한국 대중음악사에 아주 큰 족적을 남겼고 또 한국인의 정서에 깊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는 또 복잡한 개인사가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주 강렬한 메시지로 시대를 관통했죠. 그의 은퇴는 정말 한 시대가 마무리되는 느낌입니다. 네, 나훈아 씨의 여정은 정말 수많은 성공, 또 극복해야 했던 시련들, 그리고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음악과 이야기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분들께 위로와 용기를 주리라 믿습니다. 그의 새로운 시작을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만의 빛나는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는 청취자께서 공유해 주신 귀한 자료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